서주현의 5천만의 변호인, 월요일은 가정법률 상담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함께해 주실 분 나오셨습니다. 조아영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아영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로코베리의 안녕 가을아 들으면서 정말 가을이 오기는 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오늘 저는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은 보시겠지만 올가을 첫 니트 가디건을 또 입어봤습니다. 이제 진짜 아침 저녁으로는 쌀쌀하니 가을이 온 것 같은데, 또 이번 주에 추석이 있어요. 연휴 앞두고 여러모로 바쁘실 것 같아요. 네, 연휴가 길어가지고 이제 쉬기 전에 미리 처리할 사건도 많고 사실 음. 차례 준비도 해야 되니까 마음이 상당히 바쁩니다. 조 변호사님을 항상 변호사님으로만 뵙다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렇죠. 엄마이자 또 아내이자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또 듭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자, 네. 오늘 청취자 사연으로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일단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결혼 3년 차 맞벌이 부부입니다. 아직 아이는 없고요. 연애할 때 데이트 통장을 만들었던 경험이 있어서 결혼 후에도 자연스럽게 생활비 통장을 만들게 됐습니다. 남편은 생활비에 내는 돈을 제외하고는 각자 번 돈은 각자 관리하자고 하는데, 저는 남편에 비해서 수입이 많이 적고 직업 특성상 수입도 일정하지가 않습니다. 뭐든 반반씩 하자는 남편한테 서운한 마음도 커지고, 이런 일로 다툼이 생겨서 괴롭습니다. 자신한테 쓰는 돈은 펑펑 쓰는 남편이 왠지 얄밉기도 하고, 평생을 이런 사람과 살아야 하나 답답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런 것도 이혼 사유가 될까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위 사유 하나를 가지고 뭐 네. 이혼 사유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위와 같은 문제로 계속 다툼이 된다면 충분히 이혼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수입의 차이가 있는데 생활비는 무조건 반반하고 더 네. 버는 남편은 자신한테는 펑펑 쓰고 또 아내는 경제적으로 또 계속 부침 있게 살아간다면 음. 애정과 신뢰를 갖고 평생을 살아가기는 또 힘들지 않을까 싶은데요. 음. 이게 뭐 지금 이 사유만 가지고 우리가 그쵸. 바로 이 재판사유 이혼 사유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그쵸. 어려운 상황인 것 같기는 해요. 변호사님 말씀처럼. 그렇지만 이걸로 갈등이 굉장히 증폭되거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차이가 커진다고 생각보다 하면, 많습니다. 근데 이런 사연. 그러니깐요. 왜 제가 이 사건 이런 그 상담 사연을 요즘에 꽤 많이, 맞아요. 특히 이게 요즘 MZ 맞아요. 세대들이 젊은 결혼했을 층에서 때 이혼 사유로 정말 많이 많아요. 꼽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너무 반반하다 보면 이게 네. 갈등이 또 오히려 생길 수도 있다는 점. 우리 맞습니다. 청취자분들 비슷한 사례를 주변에서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요즘 워낙 많아서요. 자, 사연 하나 더 만나볼게요. 이혼 사유와 관련된 건데요. 외벌이 직장인입니다. 직장에 다니던 아내는 둘째 아이 출산 이후 육아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둘째가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면 일을 다시 시작하려고 했지만 아내한테는 재취업하고자 하는 의지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제가 퇴근이 좀 늦는 편이라서 집안일을 많이 도와주지 못하는 건 사실이지만 아내는 독박 육아를 한다라고 하면서 습관적으로 제게 짜증을 부립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자꾸 아내 눈치를 보게 되고, 아침잠 많은 아내는 언제부터 아침밥도 차려주지 않습니다. 퇴근이 늦는 편이라 저녁은 주로 밖에서 먹고 들어갑니다. 제가 좀 일찍 퇴근해서 돌아오면 아내는 자주 동네 친구들을 만나러 나갑니다. 육아로 쌓인 스트레스를 풀겠다며 아이를 맡기고 나가는데 술에 취해 새벽에 돌아오는 날이 허다합니다. 아이들도 내버려 두고 새벽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집안일도 소홀히 하는 아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해주셨어요. 이 사안도 우리 주변에서 네. 이렇게 많이 볼 수 있는 사안인데요. 남편 입장에서는 사실 직장 일이 힘든데 집에 오면 또 눈치도 봐야 되고 또 음. 밥도 못 먹고 또 일찍 퇴근하면 애를 보는 건 문제가 아닌데 또 와이프는 밖에 나가서 늦게까지 술을 마시고 들어온다. 이제 일단 사연만으로는 그런데요. 네. 당연히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네. 또 반면 그 아내분께서도 원래는 일을 해오셨다고 하는데 일을 그만두고 독박 육아를 하면서 그렇게 되면 경제력도 없어지고 몸은 많이 힘들기 때문에 음. 스트레스가 커질 수 있을 것 맞아요.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남편분께서는 아내분이 재취업 의지가 없어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상 실제 가족 중 누구 하나가 직접 도와주는 분이 없다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낸다는 것만으로는 바로 재취업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일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네. 결국 각자 입장 차이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제가 간단히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면 이런 네. 사안에서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부 모두가 힘들 수밖에 없잖아요. 음. 그래서 이 부분은 상대방 입장을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아내가 독방 육아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서 나가서 술을 마신다. 그렇다는 것은 그런 필요가 조금 줄어들 수 있도록 남편분 입장에서는 역시 힘드시겠지만 네. 아내와 퇴근 후에 애들을 재우고 맥주 한 잔 마시면서 아내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봐 주시는 건 또 어떨까? 이게 음. 평일이 어렵다면 사실 매주가 아니더라도 주말쯤 한 번을 내서 서로의 스트레스를 이야기하며 위로하는 시간을 갖는 거 되게 이상적으로 느끼실 수 있지만 한번 해보시면 정말 네. 효과적일 수 있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아내분도 사실 많이 힘드실 것 같은데요. 육아에 지치고 힘들지만 지금 남편분의 불만 중에 아침밥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일주일에 하루, 딱 하루만 힘든 몸을 좀 일으켜서 간단히라도 남편분이 좀 이렇게 배려를 받는다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아침을 챙겨주는 그런 이벤트처럼 한번 해보시면 남편분도 이렇게 화나고 서운함이 좀 누그러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 변호사님께서도 이제 가정의 네. 아내이자 어머니이시고 또 어린 아이들 지금 초등학생 자녀분들 육아하고 계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이혼 사건을 많이 하다 보면 이혼 사건에서 배우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혹시 주 변호사님께서 여러 사건 경험을 토대로 이 남편분과의 어떤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하시는 음, 어떤 팁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갈등을 저는 해결하기 위해? 이혼을 많이 말리는 편이었어요. 아직 네. 아이가 어리고 또 지금처럼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벌어지는 갈등들이 있잖아요. 서로의 네. 입장을 이해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음. 대해서는 지금처럼 전 조언을 했어요. 조금만 이해해보고 그 음. 사람이 원하는 걸 다 해줄 수는 없는데 결정적으로 한 가지 정도. 지금 여기선 음. 저는 아침밥일 것 같아요. 아침밥. 좋은 예, 얘기를 해주시고 되게 있는 것 같아요. 소소한데 내가 네. 해줄 수 있잖아요. 사실 맞아요. 독방 육아라면서 모든 걸 남편을 다 케어해 줄 수는 없어요. 음. 이제 반면 남편 입장에서도 아침밥을 안 챙겨주고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것을 비난하기보단 얼마나 힘들었을까. 음. 정말 지치나 보구나. 네. 아니면 뭐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온다. 여기 허다하다고 했는데 사실 허다하지 않고 한두 번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체감할 수도 있다는 거죠. 어. 그만큼 이렇게 상대방에 대한 입장 차이가 커질 때는 네. 서운함은 증폭되고 잘하는 것은 작게 보이기 때문에 맞아요. 저는 늘 그런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상대방이 막 불만을 여길 만한 한 가지 정도는 메워주고 그 노력을 해도 그 네. 갭이 줄어들지 않았을 때 네. 또 이혼을 고려하는 것이 어떻겠냐 하고 전 조금 말리는 편이에요. 저도 공감을 굉장히 하는 게요. 제가 왜 변호사님께 이런 질문을 드렸냐면, 사실 지금 저희가 소개해드린 바로 이런 사연에서 이혼 사건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쵸. 그런데 사실 이거는 이혼을 막을 수 있는 사건처럼 보이거든요. 사실 그래요. 더 갈등이 심화되기 전에 이 서로서로 한 발씩만 양보하면 이 비온 뒤에 땅이 굳듯이 이 오히려 부부 사이가 더 단단해질 수도 있는 그런 사연 같아서 제가 조 변호사님의 이혼 사건 경험이라든가 실제로 또 워킹맘으로서 또 남편 또 아이들 돌보시는 어떤 노하우가 있는지 한번 여쭈어 보았습니다. 아까 우리 MZ 세대의 이혼 사유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부부가 갈등을 겪는 걸 보면 연령대별로 좀 이유가 다른 부분도 있어요. 공통되는 것들도 있고. 근데 사건을 많이 다루시니까 워낙 좀 느껴지는 차이가 있을까요? 공통적인 거 일단 뭐 부정행위, 외도 아, 절대 못 참죠. 그죠? 그죠. 근데 절대 못 참는데 사실 황혼이혼보다는 이제 중년의 경우에는 이 경우도 참고 견디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네. 가장 극명한 차이는 이제 저희가 4년 이하 정도 이제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이혼을 하는 경우를 신혼이혼이라고 하고 이제 네. 결혼 20년 이상이 되신 분들이 이혼하는 경우를 황혼이혼이라고 하는데요. 음. 신혼 이혼에서 이제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그런 사례처럼 돈 문제가 가장 음. 큰 것 같아요. 이제 음. 경제적인 문제가 갈등이
크고요. 네. 물론 성격 차이 이런 것도 예전에 이제 어른들 같으면 조금 참았을 법한 네. 그런 문제들을 이제는 참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네.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차이가 있고요. 황혼 이혼에서는 여전히 압도적으로 부정행위가 이혼 사유의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폭행이나 폭언도 예전부터 이게 조금 거친 얘기를 들어왔던 걸 참아왔던 거를 이제 나이가 들어서 내가 이제도 이런 얘기를 듣고 살아야 돼? 그때 참지 못하는 울분들이 또 아. 터져 나와서 이혼 사유가 되기도 하고요. 네. 여전히 경제적인 문제는 또 그 이혼 사유로 또 차지하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좀 신혼 이혼의 경우에는 과거에 좀 참아왔던 사정들을 참지 않는 그래서 이혼 사유로 또 주장하는 것이 좀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저도 사건을 해보면 이래요. 신혼 이혼의 경우에 예전보다 이제 신혼 부부가 이혼을 할 때 드는 생각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것들이 일단 결혼을 했어요. 해서 지금 뭐 한 2, 3년 있다가 이혼을 해도 요즘에 워낙 만원이 많으니까 친구들이 음. 아직까지 결혼 안 한 사람도 많으니까 저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혼을 해도 빨리 하고 그냥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졌다는 점이 좀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혼 이혼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전에는 이제 보통 남편분들이 돈을 많이 벌어오시고 네. 아내는 이제 집에 있다 보니까 경제적으로 좀 주도권을 못 가져와서 음. 이런 부분에 좀 힘들어 하셨던 분들이 참다 못해 이혼하는 분들 많은 것 같은데 참다 못해에서 여기 핵심은 자녀들이에요. 맞아요. 자녀들 때문에 참다가 이렇게 뒤늦게 이혼하는 경우 많이 보시죠? 그렇죠. 그 부모님 세대에서는 자녀들 결혼시킬 때까지는 내가 참아야지라면서 이혼 사유가 명백한 경우에도 그냥 참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하나의 사례를 소개하면 이 네. 사안은 이제 아내분이 혼인 기간 30년이 넘는 동안 네. 남편으로부터 폭언과 폭행을 당해왔어요. 특히 이분은 어, 폭언이 심했어요. 어, 약간의 눈에 장애가 있었는데 뭐 입에 담지 못하는 그 신체적인 장애 요소를 가지고도 욕설을 해왔고 뭐 음, 때리기보다는 이 욕이 더 심했습니다. 욕설. 예, 근데 이제 몇 번 있었던 그 폭행에 대해서는 객관적으로 당연히 이제 뭐 증거를 남겨놓거나 이런 게 별로 그렇죠. 없었죠. 최근 같은 경우는 뭐 한 대 맞으면 무조건 병원 가서 진단서도 끊어놓고 하지만 이제 과거의 어머님들은 그러시지 않았기 때문에 객관적인 네. 자료는 없는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자녀들이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고 해서 아, 자녀들이 진술을 해주고 또 어머니를 또 독려도 해서 그 지속적인 폭행에 대해서는 입증이 가능했던 사안이고 결국 이혼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음, 예전에는 자녀들 결혼할 때까지 참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그리고 최근에도 그 아내분들 입장에서는 아이를 생각해서 이혼을 보류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음, 저는 가끔 그런 심한 폭행이나 도저히 그 용납이 안 되는 그런 학대나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참는 것이 아이를 위하는 것이 아니라고 조언할 때도 있습니다. 음, 어떤 화목하거나 언제나 우리가 화목할 수만은 없지만 네. 정상적인 가정 생활을 보여주지 못하고 엄마가 아이들을 위해서 희생하듯 그런 폭행이나 이런 걸 참는 경우에는 결코 아이들을 위하는 선택이라는 생각이 안 들고요. 아이들도 네. 불안이나 또 폭행을 보면서 자라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은 또 많이 또 생각들이 바뀌셨을 거예요. 그래서 음, 무조건 참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네. 어쨌든 이런 사안에서 황혼 이혼의 경우에는 이런 사유들로 이혼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부부싸움 하는 장면을 너무 자주 보여주는 것도 아이들한테는 정서적 그럼요. 학대가 될 수 있다는 점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혼 전에 별거를 하는 경우가 또 많아요. 그런데 오랜 기간 별거를 하게 되면 이게 뭐 이혼이 인정될 확률이 좀 높아지나요? 일단 현행법상 이혼 원인에 대해서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기는 한데요. 네. 그래도 오랜 기간 별거를 했다는 거는 이미 혼인 생활이 누구의 규책 사유로든 이미 파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되어서 이혼 인정 확률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자체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럼요. 제가 음. 그런 사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사안은 이제 남편이 그 원양어선의 선원으로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제 협의 이혼 신청을 했지만 이혼 의사 확인이 되지 않아서 이혼은 안 된 사안인데 네. 약 10여 년간 별거가 진행됐습니다. 아. 상대방은 이혼에 동의하지 않았고요. 네. 결국 법원에서는 이 사안에서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별거 어. 기간이 10년이나 지났지만 이혼 청구를 기각한 이유는 네. 이는 어디까지나 원고가 이제 피고의 입장을, 그러니까 아내의 입장을 이해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네. 일방적으로 대화나 소통을 거부하고 그 아내와의 별거를 택한
그 남편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남편의 유책성을 인정하고 아, 그 이혼 청구를 기각한 사안입니다. 유책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이혼 청구를 우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죠. 네, 이 사안에서 음, 유책성을 그 오랜 별거 역시도 그 네. 원고의 일방적인 그 유책에 따른 것이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아내분이 이럴 생각은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남편을 괴롭히려고, 그러니까 그렇죠. 오기나 보복적 감정 때문에 이혼에 동의 안 해주고 버티는 건 아닐까. 왜냐하면 10년 동안 별거를 했는데, 물론 남편이 잘못했지만, 아내가 실질적으로 부부 사이로서 남편과 이렇게 애정이나 신뢰가 있는 부부 생활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사안 의문이 좀 드는데요. 그렇죠. 이런 사안에서는 그 상대방 역시도 네. 혼인을 진정으로 계속할 의사가 있는 것이냐, 이 네. 부분을 판단하는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판단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요. 네. 그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상대방의 오기나 보복의 음. 감정으로 혼인을 유지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네. 부분에 대한 판단을 여러 정황이 있었겠죠. 저희가 구체적 사실관계를 제가 다 말씀드리진 못했겠지만 이 음. 사안에선 법원에서는 오기나 보복의 감정으로 이혼 청구에 응하지 않는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다. 예, 이렇게 아. 판단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한 사안이에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원고가 굉장히 강하게 주장했을 네, 거예요.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 청구에 응하지 않는 것이다. 네,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가 유책 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그렇죠. 피고가 이런 오기로 이혼에 응하지 않아준다고 하면 인용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있죠. 그래서 아마 주장을 했을 텐데 조 변호사님 설명에 따르면 그걸 충분히 인정할 만한 어떤 입증이 네, 없어서 결국에는 이혼이 인정되지 않았던 그런 사례로 보입니다. 네. 부부는 동거하면서 서로를 돌보고 협조해줘야 되는 의무를 지잖아요. 그런데 부부관계가 파탄에 이르면 이렇게 별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별거가 너무 장기화되고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정리를 해야겠죠. 어떤 음, 방식으로든. 근데 이제 이런 경우에 한쪽 일방이 네, 정리를 원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 사실 그 재산 분할이나 양육에 대한 큰 다툼이 없다면 협의 네, 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전 좋을 것 같은데 음. 한쪽의 연락도 안 받고 이제 그럴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이혼 소장을 접수하는 방법 외에는 없겠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결국에는 이제 파국으로 치닫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런데 그런 걸 잘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혼을 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 각 가정마다 여러 이유가 있거든요. 뭐 경제력이 도저히 혼자서 살아갈 만한 경제력이 안 되고 경력이 단절된 경우도 있을 수 있고, 뭐 재산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뭐 자녀 때문에 있을 수 있고 여러 이유가 있는데 과연 내가 진짜 행복한 길이 무엇인가? 이거를 저는 항상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혼이 정말 맞습니다. 나를 행복을 찾아주는 길인지 아니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진짜 행복을 찾아주는 길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EBS FM 허주연의 5천만의 변호인, 오늘은 조하영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 문자 메시지 많이 보내주시고 계신데요. 9493님이, 안녕하세요. 이 시간 집중해서 청취합니다. 중학교에서 근무하며 담임 맡았을 때, 이분 선생님이신 것 같네요.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가정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의 말이 참 가슴 아팠어요. 쌤, 저녁 시간이 이렇게 편안한 거예요. 아빠 안 들어오는 이 시간이 이렇게 행복한 거 처음 느꼈어요. 라고 하더군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읽으면서 저도 너무 마음이 네. 아프네요. 네. 이 아이가 중학생일 텐데 아빠가 안 들어오는 시간이 행복하다니 너무 가슴 아픕니다. 조 네.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아무래도 엄마가 이제 용기를 내신 사안 같아요. 이런 음, 사안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안하고 비슷할 것 같은데요. 네. 어, 이제 아이들에게는 그 엄마와 아버지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폭력적인 상황들이 너무나 고통인 거예요. 근데 음, 어떻게 보면 엄마들은 또 그 폭력을 당하는 그 부모님 입장에서는 그걸 견디고 이 가정을 지키고 이혼 가정이 안 되게 하는 것만이 아이를 위한다고 생각하게 되는데 음. 이런 지금 사연을 보더라도 어떻게 보면 비록 이혼해서 엄마 아빠가 헤어진 상황은 됐지만 그렇게 불편했던 상황으로부터 그런 상황을 이제 없애주는 거니까 음. 아이에겐 더 필요한 선택이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이가 나중에 좀 성인이 돼서 아빠도 좀 이 이혼을 통해서 성장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좋은 아빠가 나중에라도 좀 되어 주셨으면 하는 그러게요. 바람이
듭니다. 1918님, 새 여자의 말만 들으면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새 여자, 어머니, 아내, 내비게이션 이렇게 해주셨어요. 내비게이션 여자 목소리로 해놓으셨군요. 1918님. 저는 남자 목소리로 내비게이션 듣습니다. 어머니, 아내, 내비게이션. 현명하십니다. 김원성님. 힌트 칭찬인데요. 저도 어떤 힌트가 나올까 이 시간 반 기다린답니다. 크크. 덕분에 즐거운 월요일 아침 보내고 있습니다. 해주셨어요. 이 청취자분들이 힌트 부담을 오히려 주시는 것 같은데. 임원식 님이요. 별거 아니라고 하셨으니까 답은 1번 칩거 해주셨어요. 임원식님 다 아시면서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또 보내주셨네요. 자, 그러면 청취자분들 계속해서 정답 보내주시면 또 저희가 선물 드리니까요. 사연도 보내주시고 정답도 다 아셨을 것 같습니다.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 얘기 나눠볼게요. 우리가 흔히 잘못이 있는 배우자, 유책 배우자라고 하는데 이혼 청구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저희 노래 듣기 전에도 얘기를 나눴는데 그렇다고 해서 유책 배우자라고 해서 이혼 청구가 무조건 받아들여지지 않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니죠. 그런 사안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 사안은 이제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이제 이 원고가 가출한 이후에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그 원고의 유책성이 인정되어서 이혼 청구가 기각됐습니다. 이때 이제 배우자는 이혼에 반대하는 의사를 밝힌 입장이었어요. 계속 네. 그 혼인을 유지하자고는 했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남편에게 부양료 청구를 해서 이제 부양료는 이제 인정이 됐고요. 네. 청구인은 그러니까 남편은 상대 배우자에게 양육비하고 부양료를 지급해 왔습니다. 네. 그런데도 이제 이혼 소송이 기각하고 2년이 지난 이후에 또다시 이혼을 청구한 사안이에요. 이제 원고의 상황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어떤 결혼 생활이 회복되기 어렵다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법원에서는 1심, 2심 모두 원고의 이혼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유책 배우자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군요. 근데 대법원에서는 이혼을 인정하는 취지로 판시하면서 파기환송을 했어요. 그래요? 이게 대법원에 가서 그러면은 두 번째 이혼 청구 기각된 내용이 바뀌었다는 거네요. 네, 그러면 맞습니다.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를 대법원에서 인정을 해줬다는 건데. 네, 예외적으로 이제 인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다 확인을 했느냐 이런 취지였는데요. 네. 구체적으로 이제 이혼 청구를 한 사람의 이제 그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보호나 배려가 이루어졌는지 또 세월이 이제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유책 배우자의 유책성과 또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화돼서 쌍방 누구의 잘못인지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됐는지 이런 부분을 판단해서 결국 예외적으로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도 허용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안의 경우에는 아까 부양료 청구가 인용이 됐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그 2년간 양육비나 부양료를 네. 성실하게 지급은 해왔습니다. 그리고 아마 미성년 자녀의 양육 부분에서도 큰 문제가 없어 보였고요. 그래서 이 사안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좀 고려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내용의 판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출하고 이혼 소송 제기했다가 이게 기각되고 별거를 계속하면서 이 과정에서 쉽게 말해서 생활비를 지급해달라고 했는데 안 주니까 뭐 안 줬는지는 알 수 네. 없지만 어쨌든 법적인 청구까지 해서 인정이 됐죠. 부양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고 별거하면서 혼인 신고는 된 상태로 별거하면서 부양료를 계속 지급을 해줬던 네,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유책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어떤 잘못을 상쇄시키기 위해서 이 정도 하면 할 만큼 했다. 뭐 법원에서 이렇게 봤다고 볼 수 있을까요? 예, 한 2년 후에 다시 두 번째 이혼 청구를 했는데 그 네. 이혼 청구는 받아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꼭 그 아, 기간의 의미를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다른 사안에서는 더 훨씬 그렇죠. 시간이 지난 이후에 이혼 청구를 했는데도 그 음. 인용받기가 되게 어려웠던 사안이었는데 네. 이 사안에서만큼은 이제 상대 별거 후에 형성된 부부관계 어떤 생활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더 면밀히 봤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1심이나 2심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는 취지의 판시였습니다.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이혼해? 이렇게 버티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수 있다. 아니죠.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과거에 이제 이 사안처럼 한번 그러니까 유책 배우자의 이혼 청구가 기각되어서 확정이 된 이유라고 하더라도 네. 이제 그 사안에서는 상대방 배우자는 이혼을 원하지 않았을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후에 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상대방 배우자가
이미 이혼 청구가 기각됐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그 유책성에 대한 비난만을 계속하거나 네. 또 전면적인 양보만을 요구한 경우, 양보라는 건 서로 양보여야 되는데 그렇죠, 그렇죠. 일방적인 양보만을 요구하거나 또 민형사소송 등 이 가사소송만이 아니라 네. 혼인관계 회복과 양립하기 어려운 그런 사정이 남아있는데 이런 걸 정리하지 않고 그냥 장기간 별거가 고착되어 있다. 이런 음. 경우에는 이미 어떤 협의에 의한 이혼을 하는 것도 불가능해진 상태 아니겠느냐 해서 이런 경우에는 애초 이혼을 청구했던 배우자의 유책성이 상당히 희석되었다고 볼만하다. 이런 판시를 하면서 이혼 청구를 인용해 주는 사안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서로서로 노력을 해야 되지 무조건 버티는 것만이 정답은 네. 아니다라는 것 명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유들 요즘에 이혼 사유들로 많이 상담하시던데 개인 중독이 문제가 되는 사례가 너무 있어요. 많아요. 네, 예전에는 주로 알코올 문제, 술 그쵸. 문제였는데 도박. 요즘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는 컴퓨터 게임 중독에 빠져서 집안을 잘 돌보지 않는다. 이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비슷한 사안이 있었는데요. 이 사안은 물론 게임 중독만이 일방적인 이혼 사유는 아니었는데 네. 이제 원고가 이제 게임 때문에 뭐 그 회사를 결근하는 문제가 컸고요. 상대방 배우자가. 네. 근데 컴퓨터 게임 문제도 있었고 또 그걸 통해서 가사나 양육 참여 문제가 있어서 어, 계속 다툼이 이어졌던 사안이에요. 그래서 음, 원고와 피고는 부부로서 혼인 생활 중에 발생하는 부부 갈등 상황을 이해하고 또 자제하고 설득도 했어야 되는데 네. 이 게임 중독만이 아니라 여러 아까 그런 분쟁에서 전혀 노력하지 않았다. 음. 그래서 결국은 다툼을 반복하다가 관계의 단절까지 이르게 된 것이므로 혼인 파탄의 책임은 원고 피고 모두에게 있다. 그러니까 아, 이거는 게임을 했던 중독에 빠졌던 그 배우자만이 아니라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회복 노력을 하지 않았던 상대방 배우자도 아마 많이 다퉜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모두 규칙을 인정해서 이혼은 인정된 사안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군요. 비슷한 사안으로 음. 이게 지금은 컴퓨터 게임을 지금 물어보셨는데 네. 게임 도박도 있잖아요. 예, 있죠. 게임으로 하는 도박. 네. 이 도박에 빠져가지고 혼인 초부터 생활비를 한 10년간 지급하지 않은 10년 사안이에요. 동안이요? 네. 야, 이건 너무했다. 그래서 이제 게임 도박에 빠져서 뭐 당연히 등한시했겠죠. 가정생활을 네. 애들도 안 돌봤고. 그래서 나중에 각서까지 써준 거예요. 안 하겠다. 게임 도박. 어, 근데 또다시 게임 도박을 계속했던 사안. 이 어, 사안에서는 이제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 청구를 했는데 네. 게임 도박에 빠졌던 배우자의 유책성을 인정해서 이혼이 음, 인정된 사안이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참, 이 게임 도박 이 정도면 중독이라고 아예 봐야 중독이죠. 됩니다. 네, 이게 게임이 아니라 도박 중독, 뭐 알코올 중독, 어딘가에 중독이 된다고 하면, 그래서 완전히 가정을 등한시한다고 하면 귀책 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네. 높아진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취미 생활 때문에 갈등 겪는 경우 의외로 많습니다. 뭐 중독까지는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고가의 피규어를 엄청 수집한다든가 요즘에 이 취미도 많아졌죠. 많아졌어요. 그리고 연예인한테 빠져서 요즘에는 비용이 또 팬 활동을 맞아요. 하는데 돈이 많이 들거든요. 굿즈 같은 관련 물품 구입에 돈을 너무 많이 쓴다. 이때도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뭐 제 스타일이라면 일단 조금 말려보겠죠. 네. 어떻게든 뭐 조정도 해보고 설득도 네. 해보고 싸워도 보고 하겠는데 이제 정말 이 부분이 노력을 해도 네.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거랑 비슷해서 가사 분담을 또 소홀히 하고 아예 가정 생활이 안 될 정도다. 네. 그렇게 갈등이 심해지고 또 다툼이 계속 반복된다면 이 역시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우에 대한 규칙성을 인정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사연도 하나 볼게요. 그러니까 이 사유도 요즘에는 그 정신적으로 우울증 겪는 분들 생각보다 많이 봅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어떤 정신적인 문제나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가 있을까요? 어, 상당히 많아요, 이 사안도. 네, 저희가 아마 현대인들의 큰 질병 중에 그런 것 하나죠. 같아요. 그래서 그 우울증이나 정신질환의 이 정도의 차이가 크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먼저 소개하는 사안은 그 정신질환의 정도가 컸던 사안인데요. 네, 배우자의
중한 우울증을 이유로 해서 이혼 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네. 물론 상대방도 뭐 오히려 그 남편이 본인이 임신이 되지 않는다는 걸 이유로 폭언과 폭행을 했고 또 부정행위를 했다. 이런 이유로 또 반소도 제기된 사안이었는데요. 네. 이 사안은 남편이 그 아내의 중한 조울증을 이유로 한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고 아내의 반소는 기각된 사안이에요. 아. 반소가 기각된 사유는 근거는 그 남편의 폭행이나 뭐 부정행위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없어서였고요. 네. 오늘 그 저희가 지금 말씀 나눴던 조울증과 관련해서는 네. 일단 그 장기간이 지속돼서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정신질환의 경우, 네. 단순히 애정과 정성으로 간호되거나 예후가 예측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경우, 네. 이런 경우에는 일방 배우자에게 계속해서 배우자의 의무에 따라 한정없는 정신적, 경제적 희생을 감내한 채 혼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는 게 지나치게 가혹하다. 이렇게 아. 판단된 사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돼야 그 어떤 정신질환이란 이유만이 아니라 이렇게 가혹하다고 느껴지는 정도가 됐을 때 이혼 네. 사유로 인정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자한테 정신질환이 있다는 것이 무조건 이혼 사유에 해당한데 이렇게 이해하면 조금 곤란할 것 같긴 그럼요. 합니다. 일단은 그 만약에 정신병적인 증세를 보여서 네. 혼인 관계를 유지하는 데 다소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네. 상대방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사랑과 희생으로 그 병의 치료와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다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네. 부부 일방이 여러 차례 정신병 치료를 받은 일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이혼 사유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서 회복할 수 있을 정도라면 당연히 애정과 신뢰로 그럼요. 같이 극복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소개해 주신 사연 같은 경우에는 예후가 거의 불투명한 그러니까 네. 개선 그리고 당사자의 개선 노력, 치료를 받으려는 의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하게 보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했던 사례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 또 명절 앞두고 이 가정 법률 얘기를 사실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니까 굉장히 이제 또 상담이 증가하거든요. 명절 원래 전후로. 명절 전후로 이거 아내분들 엄청난 스트레스 심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요즘에 좀 나아졌다고 하는데도 또 이렇게 명절 지나고 나면 이혼 상담 와요. 많아진대요. 네, 오거든요. 그런데 우리 5천만의 변호인 청취자분들은 이 또 항상 또 편안한 가정 생활 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가 또 요런 이혼 사유들 한번 짚어보고 요런 경우에는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도 같이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조아영 변호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